아까 전기차 관련해서 좀 봤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금요일 날 좀 많이 무너지고 밀리는데도, 그리고 목요일 날도 저번 주에도 시장에 한번 미증시가 휘청한 적이 있죠. 휘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만큼은 또 단단하게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LG엘로비전이 급락했는데 저분 뭔 얘기하는 거지? 아니죠. LG엘로비전은 우리가 이런 데서부터 예전에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밀린 게 아니고 조정이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건데, 첫 번째 LG엘로비전이 얼마 전에 급등을 했는데 왜 뛰었냐면 바로 이거죠. LG그룹 내 전기차 밸류체인 완성 속에 충전 서비스를 하는 LG헬로비전이 부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뉴스를 절대 맹신하거나 저 뉴스를 무조건 따라서 내 피 같은 자산을 팍팍 실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뉴스는 뜨는 위치가 중요해요. 월봉 어디서 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고점에 쫓아가 사지 않을 수 있어요. 다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자, 디스플레이 큐2 얼마 전에 좋았었는데 간단하죠. 현대차, 롯데 전기차 충전사업 합작사 추진에 디스플레이 텍이 한번 또 크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보통 휴맥스나 휴맥스 홀딩스도 전기차 충전소로 연결이 잘 돼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기차 충전 및 모빌리티 사업 맞선을 한 이런 이력도 있고, 이 휴맥스 EV라고 있죠. 그 휴맥스 EV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단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기차 충전에서 연결이 잘 돼 있고, 휴맥스 모빌리티가 또 얼마 전에 1,500억 투자 유출했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1,500억이에요. 150억도 아니고. 자,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건데 뭐냐면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신사업, 요걸 갖고 있는 게 휴맥스하고 휴맥스 홀딩스예요. 전기차 충전소가 잘 연결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금요일인가 ST업이 갑자기 뛰나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용혜선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S트래픽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 올해부터 이익이 개선될 거라는 좀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복합 단말기 공항사업, 전기차 충전, 공항사업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면세 관련주, 그러니까 리오프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죠? RT캐스트의 흐름이 제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자, 굉장히 좋은데 역시나 자회사 이슈가 하나 있어요. RT캐스트가 이렇게 전기차 충전 플랫폼 업체가 미국 BTC 파워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네. 따라서 이 RT캐스트도 전기차 충전으로 연결이 잘 돼 있고, 아모센스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웰바이오텍은 이제 바이오하고 이래저래 섞여 있어서 지금부터 웰바이오텍은 뺄까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부터 현대춘천에까지 원익 P&E까지 전체적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다가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에 관한 어떤 이런 충전에 관한 이슈들은 계속 나올 때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충전소도 필요하겠죠. 그죠?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가 성장하는 만큼 같이 크는 거예요. 즉, 미래 가치가 있는 성장주죠. 자, 성장주는 사실은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이 밀리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어떤 주식들이 자리만 잘 지켜주고 있으면 성장주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성수선님. 제가 이해한다니까. 저번에도 엄청 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휴맥스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가 됩니다. 예윤석권님 어서오세요. 박선사님 어서오세요. 전 종목이 어떤 게 핫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영상은 단지 참고로만 보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휴맥스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휴맥스를 보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해요. 자, 우리가 어떤 주식을 볼 때는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월봉에서 어떤 걸 판단하냐면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주식이 비싼지 싼지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걸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추세 우 하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반드시 추세 우 상향에서 사야 되는데, 추세 우 상향에서 너무 높을 때 사게 되면 내가 고점에 물리게 되니까 반드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여기서 사야 기간 조정의 시간도 줄이고 턴을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추세 턴이라고 부르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월봉에서 위치가 높은 걸 사면 내 계좌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싼 종목 이런 거 삽니다. 송혜선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힘드시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제가 송혜선님 고생하실 것 같아요. 아, 힘들어요. 요새 애들 못 따라가요. 자, 어쨌거나
휴맥스가 전기차 충전 관련주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월봉에서 위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제가 판단할 때 휴맥스의 월봉 위치는 낮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흥상개비TV님이 생각하는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은 어떤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일단은 한신기계. 자, 한신기계 월봉의 위치는 굉장히 높죠. 이때는 월봉의 위치가 낮았겠죠. 휴맥스처럼 이런 데 있었을 거예요. 지금 월봉 위치가 높죠. 자, 주식은 추세가 월봉에서 하향일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면 살수록 비중을 키우면 키울수록 엄청난 손실이 오고 주식을 살 때는 왼쪽 산에 사는 건데 우린 이걸 왼쪽 산이라고 하죠. 자, 왼쪽 산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여기서 삽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60개선 뚫고 안착할 때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갔는데 벌써 15배를 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린 절대 이 주식을 안 살 거고 저는 멤버님들한테 이 주식을 못 사게 해요. 이 주식이 더 올라갈지 뛸지 나는 몰라요. 그럼 원전 관련 자꾸 뉴스 띄우면서 올려도 그거는 참고 사항이지. 어떤 주식이 15배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20배, 100배를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요. 그러면 10배 올라간 종목 사지 말라는 거네요. 내일 상한가 왔어. 그럼 막 채팅창에서 약 올리고 그래요. 커버해볼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권한 아니에요. 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단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이왕이면 10배 올라가기 전에 이런 데서 하면 좋잖아. 그죠? 이것 찾자고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고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종목은 월봉의 위치가 높다고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휴맥스는 월봉의 위치가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그러면 한신기계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아, 여기서 산 사람들은 좋겠다. 그죠? 여기서 산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수익이 얼마야? 야, 늦어도 이런 데 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그런 데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냐면 바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통해서 사는데 그러니까 휴맥스가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슈가 있고 난 저렇게 뛸지 안 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가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빵 뜨면 그때 관심을 붓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관심 갖는 거죠. 주식이 날아간다면 관심 가지면 뭐해? 날아가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죠? 이게 스윙 투자하고 중기 투자의 기본이 되는 건데 그래도 너무 빨리 사면 우리가 보초병이라는 걸 쓰게 돼요. 이왕이면 사서 좀 한두 달에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한 4달을 옆에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타점을 찾고자 우리가 주봉을 봅니다. 주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추세의 전환과 턴을 보여줘요. 주봉에서 추세의 전환을 해놔야 짧게라도 이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 나오고 나올 수가 있는 게 주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휴맥스는 추세의 전환과 턴의 시도를 3월 달에 했어요. 자, 했으니 이제 안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쁘게 안착을 쫙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 설명을 굉장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거 한번 보고 오시면 돼요. 기본 강의 실전 투자. 이거 보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놓고 20주선 위에 올려놓고 5주선 돌파 안착을 해놨다는 얘기는 물론 다음 주에 시장이 무너져서 여기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분할로 더 모아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자 보시게 되면 241선을 기준으로 나눠놓죠. 지상 자 지하가 되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인데 누군가가 매집봉을 빵빵 터트리죠.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흥상개미님 저게 매집봉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어떻게 매집봉이에요? 팔고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더군다나 캔들 공부를 해봤더니 긴 꼬리는 다 나쁜 거라는데요. 긴 꼬리 음봉은 다 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던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보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는 거야.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이나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거죠.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력이라도 시청자님이나 멤버님들이 세력이라도 어디가 되냐면 최소한 이런 데서 샀으면 이런 데서 팔겠죠. 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한일사료나 이런 친구들이죠. 자, 보시게 되면 자, 한일사료인데 월봉에서 그죠? 월봉에서 위치가 낮았을 때 자, 이렇게 낮았을 때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세력들이 만약에 매집을 했다면 팔아도 이런 데 팔겠죠.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휴맥스를 생각해 보니 일봉에서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고 긴 꼬리 음봉이 달리고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야, 긴 꼬리 음봉은 누가 하는 나쁜 거래. 야, 긴 꼬리 이렇게 달아 세력들 다 빠져나간 거 아니야? 자,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빠져나가긴 힘들다는 얘기죠.
물론 회사가 하도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휴맥스 안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했다? 아니죠. 제 생각에는 매집으로 보는 게 맞아요. 따라서 저렇게 일봉에서 240선 밑에서 거래량이 자꾸 타진다거나 이렇게 긴 꼬리가 다는 건 전부 다 왼쪽에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매집봉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자,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란 얘기죠. 그죠? 자, 또 하나가 주봉에서 봤을 때도 역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저는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해서도 아니고 뭐 상장 폐등이라서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산다면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여기. 당연히 수익 관점에서도 여기 살 거고 지금 추세가 하향이잖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또 떨어졌다.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계속 하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누구도 삼성전자의 바닥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한 적 있어요. 예전에 여기가 바닥이야. 그죠?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삼성전자 어떻게 6만원, 7만원을 깰 수 있겠어? 깼습니다. 그죠? 추세 깨면서 그냥 깼죠? 여기가 바닥 아니야? 글쎄요. 여기가 바닥 아니야? 글쎄. 아니죠. 계속 아니죠. 왜? 추세가 하향이니까 그린 거예요. 따라서 어떤 종목이든지 휴맥스처럼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면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단기 바닥권인 거예요. 물론 회사는 좋죠, 당연히. 뭐,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회사고, 당연히, 그죠?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시총이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을 지금 들어가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 주위 분들도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맨날 적금식으로 산대. 여기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왕이면 삼성전자 우선주 사라고 그랬어요. 왜? 배당 좀 많이 받으라고. 회사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형주는. 자,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의 지금의 위치는 당연히 나쁘지 않은 거고, 기술적으로 봐도 대량 거래량이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이 얘기는 누군가가 이 친구를 어느 정도 매집하고 있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휴맥스 홀딩스도 똑같은 거예요. 휴맥스 홀딩스도 보면 월봉에서 그죠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이 돼 있고 일봉에서 봐도 바닥바닥거리고 있죠. 특히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뛰면 이 친구가 빨리 뛰어요. 저번에 한번 목표가 찍고 왔어요. 간단하게. 짧게 찍고 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달려줄게. 달렸다 안 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RT캐스도 아까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월봉에서 본 추세가 아주 이쁘죠. 자, 우상향이죠. 장기적인 지표가. 주봉에서도 그 어렵다는 60주선 위에 있는데 60주선에 대한 강의 제가 해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수급일, 수급주, 수급계열선으로 보는 걸 60일, 60주, 60계열선으로 보는데 돌파 안착할 때가 제일 좋고 60주선을 RT캐스트는 완전히 뚫어놓은 거예요. 시장이 흔들리든 미국 나스닥 시장이 5%를 폭락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봤더니 역시나 휴맥스처럼 앞전에 그죠? 앞전에 자꾸 이렇게 매집봉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21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 얘기는 목요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모센스는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일봉에서 매물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긴장해야 되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5개선 근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밑으로 갈수록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주식이. 위에 있는 친구들 좀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 자 5개선만 이틀하지만은 됐고 아직 이틀하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는 20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 깨진 거라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일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매물대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순간 밀리면 이런 데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차트가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게 있죠. 왜? 내가 1,000만원, 2,000만원을 운영을 해. 그럼 내가 선순위라는 게 있죠. 뭐를 제일 먼저 살 건가? 어떤 종목을? 그때 저한테는 아모센스가 네 번째인 거죠. 이뻐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아주 이뻐 보이진 않은 이런 친구예요. 자, S트래픽이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S트래픽은 굉장히 이제 애매하게 보고 있는 친구긴 한 건데 요렇게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나간다고 보이는 거지 저번 달까지는 5개월 선도 깬 추세가 하향이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단지 지금은 5개월 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도 그 시장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도 20선 위에서 끝났죠.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21선만 깨지 않으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또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친구들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디스플레이텍은 부대장주인데 월봉에서 위치가 높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중에 이런 데 위치해 있는 게 많은데 좀 높죠. 그렇지만 역시나 이전 저점이라든가 5개월선을 깨지 않는다거나 이런 자리를 잘 지켜주면
또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선 위치가 꽤 낮은 게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는 20선 위에 있긴 한데 이걸 깨면 여기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일봉에서 봐도 아주 완벽하게 어디서 들어가야 되나. 즉, 주식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이런 거예요. 특히 스윙이나 장기나 똑같은 건데,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부터 되도록이면 수익권이 좋은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이러려면 매수가 입고로 손절가야 돼요. 편해요. 왜?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떨어지면 손절할 거니까. 그럼 손실률이 1에서 2% 안쪽이겠죠. 대신에 내가 기대하는 수익은 크죠. 15%, 20% 이게 스윙 투자의 장점이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디스플레이 택을 사기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딱 하나 기준을 잡자면 이렇게 20주선 안 깨면 매수해 줄게. 깨게 되면 이게 폭삭 무너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맞고. 자, 동양 EMP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5개월 선, 2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거예요. 전기차 충전해서 좋긴 한데 깨져 있지만 이전 바닥들이 확인이 되죠. 여기서 이걸 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봉에서 시장물에서 깼는데 박스권에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친구고, 일봉에서 보니까 240원 기준으로 자꾸 흔들리고 있죠. 자,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기간 조정이 있고 매집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려면 굳이 무리해서 높게 사지 말고, 시장이 무너져서 출렁일 때 이렇게 박스권 하단 이런 데서 매수해 주는 게 이 친구는 대응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놨어요. 언제 했냐면 올해 3월 달에 해놓고 저번 달에 안착해놓고 지금 5개월선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해놓고도 안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렇게 추세 전환을 해놓는 이런 상황이 제일 좋은 거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5주선 위에 있죠. 이렇게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5주선과 2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쁘게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잘 상승할 수 있고, 일봉에서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단지 이 앞에 포스코라든가 뭐 그룹주, 대그룹 있죠. 뭐라고 하는 거 지금 대그룹주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좀 느려요. 애들이 빨리빨리 못 뛰어. 중성주를 이렇게 엮이면 팍팍 올라가는데 좀 느려, 좀 둔한 맛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고. 자, LG엘로비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LG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 이슈가 있으면서 추세를 완전히 틀어놨죠. 엄청 이뻐졌어요. 자, 추세 전환과 턴이 됐고 이뻐졌고 20개월 선이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우상향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황을 끌고 주봉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주봉으로 왔더니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60주선, 우리가 수급주선이라고 그랬죠. 제가 수급 말씀드렸죠. 일봉에서는 61선, 그죠? 일봉에서는 61선, 주봉에서는 60주선, 월봉에서는 60개월선인데 어떤 친구들인지 이걸 돌파하고 안착하고 지켜주면 다시 한번 띠락률이 있고, 이때 타이밍, 주봉에서 지지선을 지켜주는 타이밍을 갖고 일봉에서 매수매도를 잡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장기적인, 중기적인 지표가 정확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죠. 턴이 되어 있고 빵 때렸는데 이 친구를 매수하려면 60주선에서 매수 깨만 바로 손절하면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60주선의 가격이 6,200원, 300원쯤 되거든요. 일봉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디냐?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면 매수.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 동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이에요. 대량거래가 빵 터진 날을 기준으로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이면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믿고 참고 30일, 50일을 결정해 놨는데, 단 한 가지 LG엘로비전이 위험성이 있다면 이거예요. 모든 주식은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길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추세를 틀어서 나가는데, 예를 들면 휴맥스나 휴맥스 홀딩스의 일봉에서의 기간 조정의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자, 이때 가격 조정을 하고 기간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빵 때렸는데, 지금 얘기하는 LG엘로비전은 기간 조정이 짧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손절 라인을 못 지키면 엄청난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짧죠. 기본 짧잖아요. 그죠?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짧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깼을 때는 칼 손절해야 되고, 안 깼을 때 빵 때릴 수 있는데, 여기 깰 때 손절을 못하게 되면 지금 보여드렸던 휴맥스 앞전에 이렇게 짧은 거래량이 있을 때, 짧은 조정이 있을 때, 이게 일봉에서 빵 뜯다가 올라갔죠.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 저점 깨면 손절 대응한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를 틀어놔서 조정이 들어오면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밀리면 20주선까지 밀리게 되고 꽤 오랫동안 한두 달간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자, 예전에도 그렇고 원익 P&E 같은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5개월 선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 달 출발선 여기야.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데 왜 똑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 대장주였는데 위험해졌냐? 어떤 주식이든지 많이 올라왔는데 5개월 선을 깬다거나 밑에서 출발하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즉 추세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20선 밑에서 끝났죠. 그럼 다음 주에 또 밀려요까지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기 충전 관련주들은 예전엔 대장주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리스크 있게 보는 게 맞아요. 이런데 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거야. 월봉에서 바닥에서 턴해준 종목들은 시장에 밀려도 나스닥이 5%를 폭락을 하든 뭐를 하든 지켜주는데 월봉에서 높은 종목들은 절대 안 지켜줘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런 데 사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친구를 들고 있질 않아요. 즉 익절 처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손절이겠지만 옆 밑에서 뭐 하신 분들 익절인 거예요. 이건 외국인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주가의 이치를 보여주는 월봉에서 높은 데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친구들인지 지금 원전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한신기계 월봉 H는 높은 거예요. 이 친구에서 더 뛰나갈지 안 나갈지 우린 몰라요. 단 제가 아는 건 1,000원 하던 주식이 15,000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원익 P&E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위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자산을 운영할 때 굳이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건 위험하니까 낮은 거 사면 되겠죠. 우리는 이런 걸 투자할 때 바로 주식을 싸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간단해요. 원리가 엄청 간단하죠. 주식은 싸게 사서,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물론 단타 고수들이거나 스캐퍼를 잘 하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실력이 안 되니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1에서 3% 정도 안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하다가 돈을 다 잃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푸는 관점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추세죠. 최초의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시점에 사야지만이 큰 수익이 나요. 홍수님 해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힘드시죠? 가입하시기 지금. 근데 한 번, 두 번 잘 하시면 아마 쉽게 잘 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은 이제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고 전기 충전 관련소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요. 어메 추세 깨졌죠? 자, 월봉에서 5개선 깼고 이전 저점도 확 무너져요. 여기서 자꾸 전기 충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홍일상개미가 분명히 전기차 충전 관련 좋다고 그랬는데 롯데정보통신은 왜 그렇지? 아무 이유 없습니다. 주식은 어떤 좋은 뉴스에서도 추세가 깨져 있으면 계속 깨져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추세 엄연히 우하향이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진 깼는데 단지 제가 저번에 선언 하나 걸었어요.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깨면 그래서 여길 가요. 그러면 박스권 좀 성공할 때는, 박스권을 성공시킬 때는 박스권 하단에서 사야 되고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봉에서 당연히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렇지만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할로 조금씩 사야 되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현대퓨처는 또 전기차 충전 관련수긴 한데 완벽하게 추세 깨져 있죠. 우리는 이걸 추세라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하향인 종목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사면 살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 사도 돼요. 자, 그러면 늦지 않냐? 절대 안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전에 현대퓨처를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 추세 전환을 못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사는 거예요. 왜? 5개선 돌파 한장 못 해놨잖아. 그럼 대바닥에 살 수 있었는데 놓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대바닥은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빵 때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놓쳤다. 살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자기가 20개선 자리가 오든가 깨면 5개선 자리가 와요. 왔죠. 5부터 지켜줬죠. 다음 달부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렇게 지켜주고 돌아 나갔기 때문에 빵 때렸죠. 이 자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이왕이면 여기서 사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럼 더 좋았을까?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쉽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진심일 때가 있고 좀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닥을 맞춘다는 건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우연히 맞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보면 예전에 제 주위에서도 이 종목이 여기서 바닥이라고 야, 이 정도는 바닥 아니야? 대바닥 아니야? 모르는 거죠.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는데 바닥이라고 감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봤더니 또 깼죠. 또 깼죠. 야, 이 정도는 대바닥이겠지. 18만원짜리가 5만원 됐는데 아니죠. 또 깼죠. 계속 깨요. 계속 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여기서 바닥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분들이 못하신다 이러시네, 제가 잘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다음에 저게 바닥인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거는 주식이 상승한 다음에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현대퓨처넷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이걸 바닥이라고 감히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바닥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위험성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식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주식이 추세 턴을 해놓을 때 사고 고점 찍고 떨어질 때 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고 그랬더니 막 오늘 날아가는 거 막 저기 내동매매 해가지고 다 고점이 물려가지고 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월봉 차트를 보고 결정하는 게 비로소 우리가 주식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월봉 고점 얘기할 때 제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저기서 하도 물려봐가지고 멤버님들하고 시청자들 물리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겁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15년, 16년씩 걸려요, 제 자리가. 지금 한일사료 막 일동제약, 막 일동제약도 시오노기 제약하고 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자, 볼까요? 자, 1,000원 하던 친구가 10,000원, 80,000원, 한 8배 앞으로 올라갔거든요. 뭐 시오노기 제약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5개선 깨고 있죠. 무너지면 완전히 깨져요. 이제 드디어 우측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다 대고 자꾸 코로나 치료제 어쩌고 시오노기 제약 어쩌고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물론 다시 반등해서 이런 데 가거나 15배, 20배 갈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단 추세가 우하향인 종목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일봉에서 순간 우연히 샀는데 이날 15% 올라가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기 단타. 자, 그렇지만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내가 물렸는데 못 빠져나오고 이제부터 장기 투자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가 됩니다. 아이진이라는 친구예요. 아이진을 제가 계속 경고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엄청 좋은 뉴스 많이 나온 거 아시죠? mRNA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친구가 장기적으로 우측산을 모양을 탔다. 이러면 일봉에서 순간 반등했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20배 올라갔는데 주가가 얼마나 회사가 좋아서 20배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끝났죠. 엄청난 손실을 받겠죠. 이때 못 빠져나왔으면 6만원짜리가 8,000원이 됐어요. 자, 10분의 1 투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동제약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친구가 제 생각하고 틀리게 8만원, 9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이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절대적으로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우하향일 때도 사서 안 되고 일봉에서 이렇게 15%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급하게 내동매매하고 아침에 또 일동제약을 뉴스가 떴길래 그 뉴스 보고 쫓아가 사서 오늘 10% 먹었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물리면 이 자리 오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리게 되는데 자, 한일사료가 이 자리가 월봉에서 이 자리가 절대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은 저렇게 돼서 그린데 예전에 월봉의 고점은 여기였어요. 2016년도 내가 2016년도에 한일사료가 좋아가지고 사가지고 고점에 딱 물렸어.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여기 돌아가는데 몇 년 걸렸냐면 6년, 2016년도니까 그죠? 6년 걸렸어요. 6년 만에 간 거야. 이렇게 고생을 시키기 때문에 일동제약, 아이진, 뭐 이렇게 한신기계 이런 친구들이 지금 월봉에서 높은 게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 가시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내 피 같은 돈과 자산을 바닥에서 10배 이상 올라오는 종목을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건들면 물렸다, 못 빠져나왔다. 이러면 향후 5년에서 10년은 각오하셔야 돼요. 원전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손절하겠죠. 엄청나게 아프게 손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손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때는 무조건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안전한데 또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면 추세가 깨지는 종목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또 고생해. 그럼 그러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도대체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 뭐 월봉 높은 데서 사지도 말고 나한테 사지 말고 어디서 사 그래. 어디서 사냐면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월봉에서 바닥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셔야 돼요. 내가 깨지더라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을 잘 들여놔야 내가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미증시가 폭락을 해도 주식이 시장이 무너져도 아무리 폭락해도 우리나라 주식이 2,500개가 있으면 그중에 150개에서 200개는 살아남거든요. 그중에 또 200개는 보합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개에서 600개는 그나마 잘 버텨줘요. 다 이런 종목들이 버텨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만큼 우리는 차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차트를 해석할 때 가끔 어떤 분들이 차트쟁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동평균선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줘요. 추세의 턴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추세를 말해주죠. 이게 이동평균선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주식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죠?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우리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나갈지 알잖아. 그런 것처럼 차트를 가서 과거라고 그래서 저거 다 후행성인데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차트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안 돼 있는 거예요.